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번에 합격하는 한쇼 2016. 벌써 두 번째 시간이네요. 이번 시간에는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시험 유형을 파악하고 한쇼 2016에 대한 페이지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시험 문제부터 하나씩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 시험 문제지에 일면에 보시게 되면 수험자 유의사항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답안 작성 요령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시험 시간은 60분이기 때문에 이 수험자 유의사항이랑 그리고 답안 작성 요령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 수험자 유의사항과 답안 작성 요령 설명드리고 실제 시험 문제지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수험자 유의사항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첫 번째는 수험자는 문제지를 받는 즉시 문제지와 수험표상에 시험 과목이 동일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응시하고 있으신 거는 한쇼, 한컴오피스 한쇼 2016 버전입니다. 그런데 한쇼와 한셀 시험 문제지가 동시에 나오다 보니까 간혹 가다가 한셀을 잘못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감독위원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 보조위원이 나눠주시다가 착각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럴 때는 즉시 감독관에게 손을 들어서 감독관님, 저는 한쇼를 선택을 했는데 한셀 종이를 주셨습니다. 혹은 다른 시험 문제를 주셨습니다. 라고 바로 받은 즉시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요. 시험이 시작된 이후에는 답안지 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꼭 미리 시험 전에 말씀해 주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파일명은 본인의 수험번호 빼기 성명 형식으로 입력을 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답안은 내 PC, 문서, ITQ 폴더 안에 하나의 파일로 저장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좀 말씀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컴퓨터에 보시면 이게 내 문서가 있죠, 내 문서. 내 문서에 내 PC에 들어가시면 문서가 있습니다, 문서. 그러면 ITQ라고 하는 폴더가 있죠. 여기 안에다가 파일을 저장을 하셔야 되는데 파일을 저장하실 때는 수험번호 8자리 빼기 본인의 성명 .show 형식으로 파일을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쇼에서는 파일 저장 형식이 show이기 때문에 그냥 기본 저장 형식인 show 형식으로 파일을 저장하시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파일명은 수험번호 빼기 성명으로 저장하시면 되고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답안 문서의 파일명이 수험번호 빼기 성명과 일치하지 않거나 답안 파일을 전송하지 않아 미제출로 처리될 경우에는 실격 처리합니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실격 처리. 자,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험번호가 1, 2, 3, 4, 5, 6, 7, 8로 나왔어요. 그러면 수험번호를 잘못 기재를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성함을 잘못 기재를 하거나 그러면 컴퓨터 전산 시스템은 이 사람은 파일을 전송하지 않았다라고 취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시험을 시작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인적사항을 입력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의 수험번호랑 그 다음에 파일 이름을 기재를 하시게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못 기재를 하셨어요. 잘못 기재를 하시게 되면 뭐 이름이 됐든 성함이 됐든 잘못 기재를 하면 미제출로 처리가 돼서 실격 처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험표를 이제 출력을 하시면 그 수험번호로 저장하시는 습관을 몇 번 들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위치 또한 내 PC 문서 ITQ 폴더 안에 파일 저장하시는 것을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안 작성, 그러니까 파일 작성을 마치게 되면 파일을 수시로 저장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프로그램 중에 답안 전송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어요. 그 버튼에 클릭을 하면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시점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작성하신 파일을 감독위원 PC로 전송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작성한 파일을 감독위원에게 전송을 해야 되는데 이 전송을 해야지만 그 감독위원에게 전송한 그 파일 기준으로 채점을 하게 되니까요. 꼭 여러분들이 답안 전송 최소한 5분, 10분마다 전송을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그 다음 답안 작성 중에도 주기적으로 저장하고, 밑줄 그어져 있죠. 주기적으로 저장하고 답안 전송하여야 문제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작업한 내용을 저장하지 않고 전송할 경우 이전에 저장된 파일이 전송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만약에 그런 일이 진짜 생기면 안 되지만 시험을 보다가 컴퓨터가 갑자기 꺼질 수도 있고 혹은 마우스나 키보드가 갑자기 작동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파일을 주기적으로 저장을 안 했거나 혹은 내가 저장을 주기적으로 했더라도 그 저장한 거를 감독위한테 전송을 안 했어요. 그러면 자, 일단은 만약에 컴퓨터가 꺼졌다 아니면 시스템이 작동을 안 한다 라고 하면 손에 들여서 조치를 하면 조치를 해주세요. 자리를 변경해 주시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존에 연습했던 그 자리에 있는 파일로 작업을 할 수가 없고요. 여러분들이 감독위원한테 보낸 그 파일을 여러분들이 이동한 컴퓨터로 다시 싸주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리를 이동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서는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전송한 파일, 마지막으로 답안 전송을 한 파일을 다시 나한테 주거든요. 그럼 만약에 내가 파일 전송을 주기적으로 안 했다, 혹은 파일 저장을 주기적으로 안 했다 라고 하면 나는 자칫하면 만약에 저장을 한 번도 안 해서 안 보냈다고 하면 아무것도 없는 파일을 받게 되겠죠. 그러면 나는 그거를 남은 시간 동안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자리를 이동하면서 발생한 손해 시간은 다시 시간을 추가적으로 주세요. 근데 그 시간이 길어야 5분, 10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자리 이동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5분, 10분밖에 더 걸리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시간 안에 나머지 문제를 풀기에는 ITQ 파워포인트는 정말 할 게 많아요. 슬라이드는 6개밖에 안 되지만 그 사실상 7개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들이 마지막 6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도형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빠듯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꼭 유념하셔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고, 그럼 저장하는 거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일단은 이게 그 한 쇼를 여러분들이 실행을 해주시면 되겠고, 여기서 세 번째 저장하기 혹은 단축키 컨트롤 S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보시는 것처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라고 하는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고요. 여기서 우리는 자, 어디로 갈 거냐면, 자, 내 PC에 가볼게요. 내 PC. 여기서 문서, 그 다음에 ITQ 안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의 이름을요, 수험번호 8자리로 기재를 해볼게요. 1, 2, 3, 4, 5, 6, 7, 8 빼기 여러분들의 성함, 이렇게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파일의 형식은 이렇게 기본적인 한쇼 문서 형식으로 저장을 해주시고, 저장하시게 되면 짜자잔 이렇게 저장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확인을 했을 때 이렇게 ITQ 폴더 안에 수험번호 8자리 빼기 성명 형식으로 파일 저장이 완료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죠.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작성한 답안 문서를 지정된 경로, 내문서 ITQ, 내문서 ITQ 내문서 ITQ 안에 저장하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 그 외에 다른 USB라든가 이메일이라든가 카카오톡이라든가 이런 곳을 통해서 전송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다른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하는 경우, 자, 혹은 지정된 시험 시간에 감독위원이
시험 시간 주실 거예요. 자, 그런데 ITQ 시험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해야 되죠? 커말 시험과는 다르게 따로 카운트다운이 안 돼요. 동시에 시험을 시작해서 동시에 시험이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정된 시험 시간 외에 작성한 파일을 활용했다 라고 하실 경우, 혹은 타인에게 전달, 외부만찰 하시는 경우에는 부정행위 처리가 된다 라고 하는 거죠. 또한 시험 중 부주의 또는 고의로 시스템을 파손한 경우 수험자가 변상을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시는 곳이 KPC 지역 시험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학교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둘 다 이게 KPC 게 아니에요. 한국생산성본부 게 아니에요. 다 임대를 해서 쓰는 거거든요, 건물을. 자, 그러면 그 날만 시험 장소를 빌려서 컴퓨터를 대여를 한 건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시스템에 파손을 했다 라고 하면 수험자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변상을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수험자의 유의사항이 기재된 방법대로 이행하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은 수험생 당사자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기 중요한 거 또 있네요. 자, 문제의 조건은 한컴 오피스 네오 2016 버전으로 설정되어 있고, 한컴 오피스 2010은 가로 꺽쇠 안에 표기되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져 있고요. 시험을 완료한 수험자는 답안 파일이 전송되었는지 확인한 후 감독위원회 지시에 따라 문제지를 제출하고 퇴실합니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어려우신가요? 별로 어렵지 않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시험장을 받았는데 만약에 문제의 조건이 한컴 오피스 2010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문제지를 잘못 받은 게 되겠죠. 그러니까 감독님한테 말씀을 하셔서, 선생님 저는 분명히 한컴 오피스 네오 2016 버전으로 시험을 선택을 했는데 시험 문제지가 잘못 뜬 것 같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명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답안 작성 요령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답안 작성을 할 때 슬라이드 크기는 A4 용지로 하래요. 자, 이거는 조금 이따 저희가 페이지 설정할 때 배울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 다음 슬라이드의 총 개수는 몇 개로 설정되어 있대요? 6개로 구성이 되어 있대요. 그리고 슬라이드 1번부터 순서대로 작업을 해서 반드시 문제의 조건대로 작업을 하시면 된다 라고 명시가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 그러니까 무슨 말이 있냐면, 슬라이드를 총 몇 개를 만들어 하는 거예요. 엔터를 따다다다다다 하셔가지고 총 슬라이드를 6개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의미이고요. 여기서 1번부터 순서대로 확인하고 작업해라 라고 되어져 있는데 꼭 1번부터 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출문제를 풀이할 때 여러분들께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보시면 출력 형태를 참조해요. 굵고 색은 검정 또는 흰색으로 작성을 해라 라고 명시가 되어져 있어요. 그죠? 그 다음 슬라이드 도형 및 개체에 다른 스타일을 적용했을 경우 감점 처리된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조건에 명시된 대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조건에 명시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임의대로 내용을 바꿔서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 감점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꼭 유념하셔서 작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슬라이드 번호를 작성을 해야 돼요. 이거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또 배우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1번 슬라이드는 제목 슬라이드에 해당하기 때문에 1번 슬라이드는 제외해서 데이터를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드 마스터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어요. 자, 보니까 2번부터 6번 슬라이드 제목 도형과 하단 로고는 슬라이드 마스터,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 슬라이드라는 마스터라는 기능을 통해서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문제의 세부 조건 번호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죠.
문제의 조건을 굳이 입력을 할 필요는 없겠죠. 그냥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그냥 그 조건대로 작업을 수행하시기만 하면 되지 굳이 문제의 조건이나 뭐 번호라든가 이런 걸 기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 각 개체 위치는 이제 출력 형태를 참고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고, 자, 그림 파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내 PC, 문서, ITQ, 픽처 폴더에서 정확한 파일을 선택을 해서 삽입을 하래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내 문서에 들어가 볼게요. 내 PC 들어가시면 문서가 있고, 여기에 ITQ라고 하는 폴더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픽처라고 하는 폴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림을 넣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림을 넣을 때 내가 입력에서 그림을 선택을 하면 그림을 넣을 수 있거든요. 그럼 내가 여기서 어디로 가야 돼요? 문서, IDQ, 픽처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그림을 넣으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림 삽입 위치까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각 슬라이드를 각각의 파일로 작업을 해서 저장할 경우 실격 처리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번 슬라이드 만들고 저장하고 2번 슬라이드 만들고 저장, 얘를 1번 슬라이드 따로 저장, 2번 슬라이드 따로 저장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번부터 6번까지가 이 하나의 파일 안에 저장이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이 슬라이드 마스터라는 기능을 통해서 제목과 하단 로고를 작성을 하고, 그 다음 그림 삽입은 어디서 하냐면 내 PC, 문서, IDQ, 픽처 폴더 안에서 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그 부분을 조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보시면 1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부분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도형을 넣는 부분이 있죠. 이렇게 도형. 자, 도형을 넣어서 편집하는 부분이 있고요. 자, 두 번째 워드숍이라고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레츠고 이탈리아. 그죠? 이렇게 써 있는 부분, 얘가 워드숍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그림 넣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1번에서는 도형을 삽입해서 편집을 하고요. 그러니까 도형 안에 그림도 넣고 뭐 테두리 설정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고, 워드숍은 이렇게 글자를 이렇게 효과를 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밑에 보면 반사 효과도 들어가져 있고요. 세 번째는 그림을 넣는, 로고를 넣는 기능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슬라이드부터 6번 슬라이드까지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내용이 어때요? 이 상단에 있는 부분과 이 하단에 보시면 그 로고랑 슬라이드 번호가 모두 똑같아요. 그죠? 로고랑 번호랑 상단 도형이 모두 똑같죠. 이거를 이제 슬라이드 마스터라는 기능을 통해서 작업을 하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2번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도형을 이렇게 넣겠죠. 도형을 넣고 편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도시별 대표 건축물, 여기 보면 파란 색깔로 글씨가 써져 있는데요. 자, 글자색을 바꾼 게 아니고 이 부분에다가 하이퍼링크를 설정을 한 겁니다. 하이퍼링크란 기능을 설정을 한 거고, 그 다음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그림이 여러 개가 같이 있는 게 있어요. 그죠? 여기 이렇게 여러 개가 같이 있는 그림 중에서 내가 필요한 그림만 자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슬라이드 2번에서 하는 거고, 3번에서는 글머리 기호를 이렇게 넣습니다. 글머리 기호를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를 입력을 합니다. 텍스트를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동영상을 넣는 거죠. 동영상. 동영상은 뭐 별게 없고요. 그 동영상 보시면 그냥 한국 생산성 공부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해주는 영상이에요. 그래서 뭐 심심하시면 보시는데 굳이 보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표 슬라이드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표 슬라이드. 그래서 가장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표를 넣는 거겠죠. 표를 넣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단에 이렇게 도형 두 개를 겹쳐서 만들고요. 왼쪽에도 이렇게 좌측이죠. 좌측에 이렇게 도형을 넣게 되죠. 상단에는 도형 두 개를 겹친 형태를 만드는 거고, 이 좌측 왼쪽 같은 경우에는 도형이 이렇게 효과를 이렇게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라데이션 효과라든지 테두리 효과라든지 이런 거를 설정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표 같은 경우에는 표 스타일이라는 기능이 있어가지고요. 표를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디자인을 노란색으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수업을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5번은 차트 슬라이드입니다. 자, 차트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차트를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고, 밑에 보시면 이게 데이터가 있죠? 이 데이터를 보고 작성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보시면 이제 뭐 눈금을 바꾼다거나, 값을 표시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열대성 기후라고 하는 도형을 삽입을 하고, 뭐 제목도 넣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슬라이드 5번에서 작업을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슬라이드 6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 이렇게 크게 두 개의 도형을 넣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다양한 형태의 이런 도형들을 넣는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도형을 삽입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편집을 하는 부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도형들이 어떤 게 있는지, 어떤 종류의 도형이 있는지를 내가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도형에 대해서 왼쪽 한 묶음, 오른쪽 한 묶음 그룹화를 시켜주시면 되고요.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효과를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험 문제를 파악을 했고, 하나하나 좀 세부적인 세팅을 좀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답안 작성 요령에 보시면 슬라이드의 크기를 A4 용지로 설정하여 작성합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편집 용지부터 쪽 설정부터 먼저 설정을 해야 되는데, 설정하는 방법은 단축키 F7 단축키 F7을 이용을 하거나 파일에서 쪽 설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요, 자, 다시 한번 이렇게 한 줄을 띄운 다음에 F7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쪽 설정이라고 한 대화 상자가 뜬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용지의 종류를 뭐로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A4 용지로 바꾸시면 되는 겁니다. A4 용지. 자, 그래서 용지의 종류를 A4 용지 바꿔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최대화 맞춤 확인이라고 하는 게 떠요. 자,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최대화를 선택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면 만약에 그림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그림을 키우는 거예요. 그림을 최대 크기로 키워가지고 그 전체적인 느낌이 살리게 하는 게 최대화고요. 맞춤하기는 이 슬라이드 크기 맞게 이제 비율을 조절을 해서 크기를 줄이는 건데, 우리 시험 같은 경우 이게 왜 뜨냐면요, 원래 우리가 지금 편집하고 있는 한컴 오피스 한쇼 2016 같은 경우에는 화면의 비율이 16대 9예요. 그러니까 가로가 더 길고요, 세로가 짧습니다. 근데 A4 용지 같은 경우에는 가로, 세로가 그렇게 아주 큰 차이가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16대 9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면의 비율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걸 어떻게 조절을 할 거냐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거는 우리가 지금 기존에 뭔가 만든 게 있는 게 아니죠. 아예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거나 누르셔도 돼요. 최대화를 누르든 맞춤하기를 누르든 아무거나 누르시고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가로, 세로 비율이 바뀌어진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용지의 종류는 A4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최대화 맞춤 확인 중에서 선택을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슬라이드의 개수는 총 6개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 기본적으로 슬라이드가 이렇게 하나밖에 없겠죠. 그러면 1번 슬라이드 이렇게 딸깍하고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엔터를 다다다다다 몇 번 하시면 돼요? 5번 누르시면 총 6개의 슬라이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슬라이드의 개수는 6개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슬라이드를 추가할 때는 이렇게 엔터를 5번 눌러서 총 6개의 슬라이드가 표시될 수 있게끔 선택을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이렇게 모든 내용을 다 배웠는데, 이 슬라이드 페이지 설정에 대해서 한 번 더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험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면 파일 저장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단축키 컨트롤 S를 눌러주시게 되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라고 하는 창이 표시가 됩니다. 여기서 문서까지 지금 들어오셨다라고 하면 ITQ 폴더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자, 수험번호 8자리 다시 할게요. 수험번호 8자리 빼기 본인의 성함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저장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할 거는 페이지에 대한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F7을 눌러주시게 되면 쪽 설정이라고 하는 게 뜨고요. 여기서 현재는 와이드 스크린 16:9로 되어져 있는데 얘를 A4 용지로 바꾸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확인 단추 눌러볼게요. 여기서는 아무거나 누르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엔터키를 다다다다다 총 5번 누르시면 슬라이드가 총 6개가 생성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하시고 저장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시험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슬라이드 마스터를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 우리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긴 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남은 시간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